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 남겨졌구나. 처음엔 낯설고 두렵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살아보며 진짜 느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지만 큰 행복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의 어려움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반감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밥을 하다 말고 국을 2그릇 덜다가 한 그릇이면 되지 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할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누구를 위해서 맛있는 걸 해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살면 자유롭고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서히 찾아온 변화. 그런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깨달은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 취향에 맞춰서 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내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보다 다큐멘터리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남편이 드라마를 좋아해서 계속 드라마만 보고 살았던 거죠.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매운 걸 못 먹어서 항상 순한 맛으로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김치찌개든 떡볶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맵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생각보다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활용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갑자기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했어요.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들. 이제 혼자 살면서 정말 좋다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안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빨래도 내 것만 하면 되고, 청소도 내가 더럽힌 만큼만 하면 되고, 설거지도 내 그릇 하나만 하면 끝이에요.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몰라요. 두 번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예를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우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세 번째, 경제관념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관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가계부도 쓰고 용돈도 관리하고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해서 사게 됐어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아끼게 되고 계획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인간관계가 깊어졌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어차피 집에 가면 남편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대충 만났다면 이제는 한 번 만날 때 더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5번째,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조용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죠. 물론 이런 좋은 점들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혼자 살아서 좋은 점 5가지를 간략하게 적어 놓을게요. 실용적인 조언들. 이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실 분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혼자 살면 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9시에 아침 먹고 10시부터 하루 계획을 세워요.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하루가 알차게 느껴져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해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저는 매주 수요일에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약속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세 번째, 안전에 신경 쓰세요.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현관문 이중 잠금은 기본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까운 병원 전화번호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는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드리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세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건강이 더욱 중요해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시고 영양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면서 일주일 식단을 미리 계획해요. 5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기회예요. 요리든 운동이든 악기든 뭐든 좋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혼자 살기 실전 팁을 5개로 요점 정리를 해 놓았어요. 마음가짐의 변화. 혼자 살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위축되고 우울했어요. 마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살아도 여전히 내 삶은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진짜 나를 바탕으로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혼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적응하게 되고 나만의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다시 무대에 서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 살며 느꼈던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